여러분, 다이어트 약을 먹고 다이어트 성공이 할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살은 빠질 수 있어요. 그런데 다이어트 성공은 못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다이어트 성공은 살을 빼고 그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것까지가 다이어트입니다. 그래서 몸의 변화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 우리의 태도, 우리의 사고방식까지 변화되는 것이 다이어트 성공의 정의입니다. 사실 누구나 꿈꾸는 삶이에요.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 중에 저는 그냥 살찌고 막 폭식하고 그거 회복하는데 2, 3일 동안 걸리고 매번 몸이 피곤하고 머리도 아프고 나는 이런 삶을 원해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들 어쩔 수 없이 그냥 유혹에 넘어가서 사는 것이지 나는 내 삶을 이렇게 선택했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다이어트에 성공하고 날씬한 몸으로, 건강한 몸으로, 탄탄한 몸으로 많은 에너지로 사는 사람들은 내가 이 삶을 선택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차이는 바로 끌려다니는 삶을, 일상을 살 것인가, 아니면 내가 주체적으로 한 걸음 앞서가서 내가 내 건강을 지키면서 살 것인가는 본인의 선택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이어트 약으로는 다이어트 성공을 할 수 없다. 하지만 살은 뺄 수 있다. 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다이어트 약의 부작용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 것입니다. 간단하게 알아보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그것이 언제부터 좀 발명이 됐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2차 대전 때 전쟁을 하다 보면 식량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 막 배고픕니다. 배가 고프고 막 이 느낌만으로 전쟁에 방해가 되니까 암페타민이란 것을 병사들한테 먹였어요. 그러니까 식욕이 없어지고 배고픔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각성 상태로 전쟁에 임하니까 좀 더 성과가 좋았고요. 그래서 지금은 거의 마약 물질로 분류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살아서 온 사람들이 이제 일상에 적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살이 막 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에 중독된 분들은. 그래서 전쟁 종료 후 살이 찝니다. 이게 좀 문제가 되니까 암페타민을 처방해요. 놀랍게 살이 빠집니다. 그러자 이 현상을 발견을 하고 암페타민을 상업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이게 임상실험이 된 거죠. 그냥 효과가 있었다, 이게 끝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은 근데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죠. 다이어트가 필요한 상태에서 암페타민을 먹은 게 아니라 이제 전쟁을 하다 보면 제정신의 상태에서는 전쟁에 임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마약성 약을 투여를 한 거고, 이분들이 살아 돌아와서 이걸 먹진 않겠죠. 전쟁 때 이건 필요했던 약이니까. 그런데 살이 막 찌니까 이걸 이제 처방하니까 살이 빠졌다. 하나의 임상실험이 돼버렸죠. 그래서 상업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합니다. 제약이나 이런 약 개발에는 자본이 빠질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정신 상태의 안녕을 위해서 약을 개발하긴 하지만 거기에 대다수는 자본이 껴있다 이 말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근데 그게 무조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우리 몸에 많은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당장 효과가 있으면 약이 개발되고, 그것을 우리가 이제 진짜 원인을 고치지 않은 채 또 약을 의존해서 살아가게 만들기도 하죠. 이 식욕억제제가 대표적인 그런 예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이제 생겨난 거예요. 근데 이 암페타민이 너무나 큰 정신 자극제다 보니까 부작용이 너무 심했어요. 그래서 상업적인 판매를 금지시킵니다. 상업적인 판매를 금지시켰지만 이미 이제 제약업계나 이 회사들은 식욕억제제가 이렇게 잘 팔리구나. 그 성분 자체의 원재료는 얼마 안 하는데 이게 사람들한테 단기적으로 살을 빼주고 배고픔이라는 것 자체를 못 느끼게 만들어 버리니까 사람들은 엄청 사대는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죠. 다이어트 성공을 불러오진 않아요. 근데 다이어트를 시작하고 이 배고픔 자체를 못 느끼게 해주니까 사람들은 거기에 이제 설득을 당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굉장히 다이어트가 편하겠구나.
되는구나. 그래서 삶의 전반적인 변화보다도 당장의 배고픔을 억제시켜서 살을 빼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원리로 이 약을 복용하고 온갖 부작용은 다 겪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이어트 성공률은 현저하게 낮고요. 거의 없습니다. 다이어트 시장이 사실 이렇게 돌아가요. 다이어트 성공은 못 시키고 살은 빠져요. 살이 빠졌다 그래서 다이어트 성공일까요? 아닙니다. 살은 빠질 수 있어요. 그런데 건강한 삶을 유지시키는 것까지가 다이어트 성공입니다. 유지랑 살이 그냥 빠지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여기서 정말 똑같은 비유가 있어요. 돈입니다. 돈을 버는 거랑 이 돈을 번 돈이죠. 번 돈을 유지시키는 능력 아예 다른 거예요. 아예. 그래서 다이어트를 시작하고 살을 막 빼가는 그 과정 있잖아요. 그 과정이랑 그 이후의 삶에서 어떻게 내가 유지를 시켜가느냐는 전혀 다른 능력이 사용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살을 빼는 거는 생각보다 쉽습니다, 여러분. 근데 빼고 나서 유지까지 하려면 나의 일상이 변화돼야 돼요. 내 사고방식과 삶에 대한 태도, 그런 가치관들이 변화돼야 그 일상이 유지되면서 내 체중이 유지되는 것이지, 살을 빼고 온갖 삶의 중심이 그냥 다이어트고 또 무슨 칼로리 계산하고 다이어트에만 집중돼 있으면 안 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식욕 억제제를 이제 의지하게 되는 원리가 이 다이어트 성공과 다이어트 유지에는 관심이 없고 단순히 그냥 살을 빼는 것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단기적으로 살은 뺄 수는 있지만 그 식욕 억제제의 부작용이 어떤지 지금 바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암페타민의 성공으로 그 원리를 이용하여 그 임상을 이용한 거죠. 비슷한 개념의 약들이 마구 출시됩니다. 그런데 항상 이래요. 출시 초반에 돈을 이렇게 벌어요. 이제 이러는 만큼 이제 부작용이 보고되죠. 용해서 이제 판매 취소. 그러면 많은 기업들이 여기에 집중합니다. 수익에 집중하고 이제 이 기간에만 집중하는 거죠. 판매가 취소됐다 그래서 이제 식욕 억제제는 아예 없어, 위험한 거야 하고 안 만들까요? 또 새로운 약을 출시합니다. 그리고 큰 수익을 이제 특정 기간 동안 수익을 발생시킵니다. 그리고 부작용이 또 보고가 돼요. 사람들이 많이 먹으니까. 그래서 판매 취소를 당합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죠? 또 새로운 성분을 출시시켜요. 그래서 이 출시되는 이 식약처라든가, 미국에도 식약처가 있겠죠. FDA인가? 굉장히 좀 결탁되어 있는 부분도 많고 우리가 의심적인 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 일단 출시를 시키냐 이 말이에요. 부작용이 보고될 게 뻔히 아는데. 근데 이제 여기랑 이 수익을 나눠 갖거나 뭐 확인된 사실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그러겠죠. 그래서 이 패턴이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출시시키고 우리를 상대로 임상을 하는 거예요. 이미 본인들은 임상을 했다고 했지만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죠. 출시하고 막대한 이익을 거둬들인 다음에 부작용이 보고되고 판매가 취소되고, 또 새로운 약을 만들고 막대한 이익을 취하고 부작용이 보고되고 판매가 취소되고, 이게 임상실험이지 뭡니까? 근데 막대한 돈을 벌어들이는 임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후에 계속 어떤 게 출시되냐면 그냥 말 그대로 식욕 억제제, 뭐 이름을 조금씩 변형시켜요. 식욕 저하제, 그리고 그냥 뭐 살 빠지는 약, 그리고 뭐 이런 게 있죠. 탄수화물 흡수 저하제, 수분 흡수 저하제, 이런 수많은 이름을 가지고 살 빠지는 약이라는 이름으로 지금도 계속 출시가 되고 있어요. 근데 어떠한 부작용이 보고됐고 그것에 대한 명확한 데이터는 없고 단순히 이거 먹어서 저 며칠 만에 빠졌어요 라는 몇 가지의 그런 사례들만 들고 와서 팔고, 이제 그거예요. 기준이 식약처, 당국의 식약처에만 안 걸리면은 출시를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범람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진짜로 살찌는 원인은 기피합니다. 원인은 회피하고 자꾸 다른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근데 이 심리가 인간의 기본 본성이기 때문에 너무 잘 팔리는 거겠죠. 여기서 막대한 수익을 얻고 계속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패턴이 이미 데이터로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기업의 회장, 사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계속 이 패턴을 활용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살은 계속 쪄갑니다. 계속 쪄가요. 그분들의 원인을 제거해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미 거대 자본으로 만들어진 이 제약회사와 여러 가지 이 보조제 산업들은 망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얼마나 괜찮은 비즈니스예요. 사람들의 살은 계속 찌고 사람들은 이런 합리화, 이러한 잘못된 심리를 활용한 이런 다이어트, 단기적인 다이어트를 계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이어트 원리가 무엇이냐 봤을 때 전 화학작용입니다. 인위적으로 몸에 화학작용을 일으켜요. 어떤 약을 먹음으로써. 그래서 뇌를 속입니다. 근데 이 방식이 얼마나 웃긴 방식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몸이, 우리 몸 상태가 세포가 이제 기근에 시달리면 우리 몸은 배고프다고 느끼는 거거든요.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하니까 우리 몸 상태는 기근의 상태인데 우리의 뇌는 포만이라고 느끼게 하는 거예요. 이러면 어떤 상태가 발생하냐, 계속 혼동을 느껴요. 우리 뇌가, 우리 몸이 당연히 기근 상태면은 에너지를 공급해 줘야 되고 계속 그렇게 신호를 전달받으면서 우리 호르몬들이 정상 작동을 하는데, 이 두 개가 이제 결합돼 버리면은 우리 뇌의 그런 호르몬 체계가 무너져 버려요. 그럼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 여기서 지속적인 오류를 만듭니다. 이 지속적인 오류는 충동 억제가 안 되는 부작용, 충동이 올라가고요. 그리고 멍한 거 있죠, 만성 무기력증, 심지어는 자살 충동까지 일으킵니다. 왜냐면은 뇌에서 이렇게 오류가 생기면은 우리가 보통 실수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술 먹고 막 폭력을 행사하고 막 심지어 자살 충동을 느끼는 이유가 뇌의 오류 때문이에요. 잘못된 판단. 그런 판단들이 모두 우리 뇌에서 호르몬 오류 작동으로 인해서 생기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끔찍히 여기는 사고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모두 이 뇌에서 오류를 일으켜서 생기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정신과에서 약을 먹는 거예요. 그런 충동들이 오류를 일으키지 않도록, 우리 일상생활에서 큰 지장이 없도록. 정말 세로토닌이 부족한 사람들은 세로토닌을 먹습니다. 우리 삶에서 너무 우울한 사람들은요, 세로토닌을 공급합니다. 근데 그게 심하지 않으신 분들은 단순한 걷기, 운동을 통해서도 그게 극복되는 사례들이 너무 많고요. 근데 이 포만감과 이 기근, 그러니까 몸은 기근 상태인데 뇌를 포만감을 계속 느끼게 한다? 그러면 호르몬 이상 체계가 생기고요, 결국에는 추가적인 오류를 발생시킵니다. 이거 자체가 오류니까. 근데 이 오류를 통해서 제가 봤을 땐 부작용이에요. 부작용에 의해서 살이 빠지는 건데 그걸 효능이라고 합니다. 이상한 말장난으로. 그래서 이러한 합성 화학작용은요, 큰 오류를 일으킵니다. 이 오류의 극단적인 버전이 뭐예요? 마약입니다. 이 약을 먹음으로써 우리의 쾌락 전도체를 마비시켜서 그냥 생화학작용으로 우리가 날아다니는 느낌을 들게 하고, 손에서 레이저가 나간다 그러죠. 그런 이상한 기분을 느끼게 하면 사람들이 거기에 중독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일말에 우리는 보상체계, 쾌락을 느끼려고 우리는 수년 동안 일을 하기도 하고 수개월 동안 운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그런 성취감을 위해서 한두 시간 동안 운동을 하기도 하고요. 이게 정상적인 뇌의 보상체계인데 이걸 오류로 만들어, 이걸 굉장한 오류를 일으켜서 단숨에 그 쾌락을 느끼게 하는 게 이 마약책입니다. 이거랑 이 오류랑 정말 다를 게 없다 이 말입니다. 뭘 먹지도 않았는데 포만감을 느끼게 한다? 그리고 마땅히 흡수해야 될 탄수화물들을 그냥 흡수 안 시키고 다 빠져나가게 한다? 이것은 우리가 행동하고 먹고 뇌에서 전달받는 호르몬, 그런 상호 소통 체계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일이에요. 이게 만성이 되면은 후유증이 굉장히 오래 갑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많은 피해를 입죠. 이게 부작용이 없다면 마약도 부작용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살 빼는 약, 무슨 알약으로 어떤 효능이 있어서 살을 빼게 해준다는 효능이 아니라 부작용인 것입니다. 부작용인 거예요.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그것을 살 안 찌게끔 도와준다? 그것은 효능이 아니라 부작용인 거예요. 살찌는 음식을 먹으면 우리 몸이 살이 쪄야 정상인 몸입니다. 그래서 살이 안 찌는 건강한 음식들을 먹고 운동을 해서 살이 빠지게끔 하는 것이 정상적인 우리 몸의 회복 과정인 것이지, 어떠한 살이 찌는 음식을 먹고 어떤 약을 먹어서 살이 빠진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효능이 아니라 부작용입니다. 오케이? 이 정도면 다이어트 약에 대한 기본 개념은 잡히셨을 거라고 봅니다. 오늘 거의 다이어트 약 학개론인데요. 오늘 강의를 제대로 한번 다시 개념 정리를 해보세요. 그러면 확실히 이해가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다이어트 프로젝트를 운영하는데
많은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부분이 뭐냐면 인스타나 유튜브에서 나오는 다이어트 약 광고를 정말 기깔나게 만듭니다. 다이어트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의 심리를 활용하고 이용해서 아까 말씀드리는 이 부작용을 효능으로 만들어서 다이어트 약을 팝니다. 저도 다이어트 프로젝트를 운영을 하지만 정말 그 다이어트 약을 판다? 엄청나게 효율적인 사업입니다. 엄청난 이득을 갖다 주고요. 엄청난 판매율을 기록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효과가 있잖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이어트 약을 구매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여기서 여러분들 스스로 반박을 하셔야 됩니다. 살을 빼는 거랑 다이어트 성공은 아예 다르다. 빠질 수는 있어도 지속 가능하지 않다. 빠질 수는 있어도 다이어트 성공은 아니다. 유지시켜주는 힘을 전혀 기르지 못한다. 그리고 넘어가서 마약이 작용하는 몸의 기전과 같다. 화학작용으로 몸에 오류를 일으키면 몸이 완전히 고장난다 이 말입니다. 그냥 다이어트 약으로 뭐 살을 뺄 수 있다 이걸 그냥 다 금지시켜버려야 됩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사업의 형태도 아니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걱정되는 것은 많은 분들이 살이 쪄가고 있고 비만 인구는 늘어가고 있잖아요. 이 시장은 죽지 않을 것입니다. 전혀. 이 자본주의 세계에서는. 네, 오늘 이만하겠습니다. 이 개념에 대해서 확실하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던 분들은요,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좋은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테니까요. 조금 내용이 어려워도 한번 끝까지 개념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야 라는 조급한 마음이 들어도요, 이런 개념 하나하나를 익히게 되면은 우리의 사고방식과 가치관이 변해서 살이 빠지게끔 되는 것입니다. 알약 하나로 인생이 변하지 않습니다. 알약 하나로 우리의 일상이 변하지 않아요. 그런 삶의 이치, 우리의 몸의 이치를 거스르는 행동을 하지 말고 정확하게 하자고요. 네, 많은 분들에게 저는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